약속한 대로 산수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 딱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이 산수 덧셈과 뺄셈으로 미국 은행들의 연쇄 파산과 이제 인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초딩도 알아들 수 있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보고도 이해가 안 간다면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초딩이겠죠? 자, 먼저 아주 간단한 회계 공식을 하나 배워봅시다. 자, 자산 equals 부채 플러스 자본. 외우세요. 근데 이거를 뭐 무식하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내가 가진 거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등식의 이 우측에 있는 이거는 내가 가진 거를 어떻게 갖게 됐는지 그 돈의 출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이제 남의 돈. 내가 빌린 돈, 남의 돈이 되는 거고, 이 자본이 정확히는 자기 자본인데 이거는 내 돈. 그래서 그렇게 내 돈하고 남의 돈을 끌어와서 이룬 내 총 자산의 합은 당연히 내 돈과 남의 돈의 합이 되겠죠. 은행의 밸런스 시트를 그려봅시다. 어떤 은행에 고객들이 돈을 맡겼어요. 여기 디포짓, 그 예치한 금액이 뭐 한 90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예금은 은행한테는 부채니까 여기 liabilities가 90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은행이 대출을 해서 대출 자산이 100이 생겼어요. 그럼 이 은행의 자기 자본은 얼마일까요? 자, 100 빼기 90 해서 여기 10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이 10%인 capital ratio 10%인 뭐 흔한 정상적인 은행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기준금리가 확 오르면서 원래 이 100이었던 대출 상품의 시장 가격이 하루아침에 70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좀 바뀌었죠? 자산 70인데 부채가 90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기 자본은 어떻게 되나요? 7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20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야? 이게 패닉셀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주가도 바닥을 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연쇄 효과로 다 망하고 결국 은행이 부도가 났죠. 그런데 미국에는 이 FDIC라는 연방예금보험공사라는 은행의 규제 당국이 있죠. 이들은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은행들을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남아있는 이 물 한 방울이라도 짜내서 헐값에 임수해갈 바이어를 찾습니다. 물론 그 바이어는 상황이 좀 괜찮고 돈 많은 좀 멀쩡한 대형은행 몇 개 없다는 게 함정이지만 그러면 이 바이어가 왔을 때 이 망한 은행은 도대체 뭐를 사가는 건가 그럼 이들이 도대체 뭘 사가는 건가 하면 이 바이어는 결국에는 이 망한 은행의 이 70원어치의 대출 자산 그리고 이 예금 90을 다 사가야 돼요. 그럼 망한 은행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내 돈이 전혀 다른 은행에 디파짓 되어 있는 거고, 대출받은 사람들도 갑자기 채권자가 뭐 다른 은행이 된 거, 뭐 그런 거죠. 사실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변한 건 없어요. 고객 입장에서만 본다면.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말이 되는 혹은 굿딜이었나, 그리고 이런 망한 은행의 적정 인수가라는 게 있나? 망한 은행의 가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제대로 된 가격에 얼마나 손실을 보고 사는지 계산해 볼 수는 없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자, 우리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산수를 해보면 됩니다. 산수. 이게 딱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자, 방금 예시로 들은 이 가상의 망한 은행은 자산 70, 그리고 부채 9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인수가격이 그러면 마이너스 20이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애초에 마이너스 20원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 은행을 사가면 나는 20원을 받나? 돈을 받나? technically, 네, 맞습니다. 이번에 파산한 First Republic Bank를 사간 JP모건도 그러면 이 마이너스 은행을 돈을 받고 사간 것일까? 그런데 이게 맞기는 맞는데 또 이 기업금융의 세계에서는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20을 주고, 그러니까 플러스 20을 받고 자산 70 그리고 부채 90짜리 은행을 산다는 거는 결국 자산 70 부채 70에 자기 자본 0인 은행을 산다는 말이죠. 왜냐면 마이너스라는 게 애초에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0인
0이면 되나? 그것도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이 은행은 자산이 70이 아니라 100이었잖아요. 100. 지금 까여서 그런 거지. 그리고 원래 은행들은 자기 자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이너스는커녕 0이 돼서도 안 되죠. 이게 꼭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고, 또 그렇다는 뜻은 결국 자산이 무조건 부채보다 더 크게 안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거 예금이 90은 90이니까 이 90원치의 이 90원어치의 예치금 이 부채를 같이 인수해야 한다면, 그러면 이만큼의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자기 자본을 마이너스 30을 주고, 그러니까 30을 받고 사가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누가 있어서 받냐? 나 이런 거 나 이 상태로 사갈 거면 나 30 받아야 되는데 30은 누가 주냐? 이거는 FDIC에서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FDIC 입장에서는 내가 30을 퍼주고 다른 은행한테 이 망한 은행을 떠넘기느니 차라리 내가 다 가져가고, 뭐 어쨌든 뭐 망했다고 하지만 이 70어치의 자산이 있긴 있잖아요. 대출 자산이. 이거라도 시장에 좀 팔아치우고, 뭐 이게 뭐 헤지펀드든 다른 뱅크들 이런 애들한테 팔고, 그리고 부채 90은 이건 어쨌든 사람들이 예치해둔 예금이니까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0만큼 현금을 돌려주는 방법이 있죠. 그게 원래 예금보험공사의 이제 역할이잖아요. 딱 그렇게만 이제 깔끔히 처리한다면 70 빼기 90은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FDIC 입장에서는 손해가 딱 20이네요. 아까 이 시나리오에서는 30원은 손해봤잖아요. FDIC가. 그래서 20이니까 그럼 아까보다 좀 낫네요. 이게 덜 돈 드는 방법인데 당연히 왜 이렇게 하지 않고 못하러 이거 JP모건이 인수하게 만들었나. 이게 FDIC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무리 망한 은행이라도 이게 또 그렇게 단순하게 뭐 자산 70에 뭐 부채 90이어서 뭐 에quity 마이너스 20 뭐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은행은 은행이 아무리 망했어도 예를 들어서 뭐가 자산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은행 뭐 브랜치도 있고 은행 브랜치도 있고 여기 안에 뭐 은행들 여러 개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은행 뭐 인프라 IT 인프라도 있고 은행 클라이언트들도 있고 계좌도 있고 은행 직원들도 있고 여러 릴레이션십도 있고 어쨌든 이 First Republic라는 뱅크의 브랜드로 이제 비즈니스가 영위가 됐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형, 무형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가격을 아예 막 0으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들을 franchise value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그냥 FDIC가 편하게 그냥 있는 자산이라도 팔아치우고 내가 90을 돌려주면은 예금자들한테 내 일은 간단해지겠지만 나의 존재 의의 중 하나인 이 뱅킹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이 뱅킹 시스템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말로 예금 맡긴 고객들한테 FDIC가 90원어치 캐시를 다 싸준다고 했을 때, 그럼 그걸 받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원래 여기다가 돈을 이유가 있어서 맡겨놨는데 그걸 다시 은행이 망했다고 돈을 돌려주면은 그 돈을 뭐 캐시 현금 따위로 갖고 있지 않잖아요. 어딘가 다른 은행을 찾아서 또 예치를 할 거 아니에요. 맡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은행 시스템 전반적으로 또 부채가 더 늘어납니다. 여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은행이 달라질 뿐이지. 이게 자산이 부채보다 더 큰 그림이 나와야 은행이 자기 자본이 건전한 건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버린 게 되잖아요. 이제 세 번째로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하나의 방법이 얘들아 은행 하나가 망했네? 근데 거기에 맡겨둔 여러분의 돈은 다 날아갔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맡긴 만큼은 이제 보험이 있으니까 돈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누군가 다른 은행이 인수해 가게 만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뀐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여러분 돈도 다 그대로 잘 있고 그냥 주인만 바뀌었어요. 그냥 사과은행에서 멜론은행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멜론은행이랑 거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듣기가 좋아요. 상대적으로 후자가 훨씬 더 뭔가 시장이 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죠? 더 듣기 좋아요. 시장이 패닉을 덜 유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럼 실제 First Republic Bank 사태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제 결론들이 나와요. 이 FRB가 파산을 한 은행이었으니까 파산한 은행의 에퀴리는 자기 자본은 얼마였을까? 진짜 마이너스였을까? 장부 가치 기준으로, 북밸류 기준으로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인수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11 billion이었어요. 자, 이게 실제 FRB의 자산과 부채 현황이 일단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화시킨 건데 마지막 공시를 참고를 해서 참고로 이거 단위는 다 USD billion인데 말할 때 편의상 앞으로 그냥 뭐
원으로 할게요. 그냥 뭐 1원이면은 1빌리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빌리언 달러. 자, 일단 자산 쪽은 이 채권 자산 30, 그리고 loans 대출 자산 170이 있었고, 근데 이 170이 이거는 장부 가치였고, 이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시장에서의 평가 가치가 한 뭐 150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건 150으로 써져 있어야 돼. 150이었고, 현금이 15원이 있었고, 그리고 other assets, 뭐 기타 자산이 뭐 한 통 다 합쳐서 한 9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보면은 총 자산이 204 billion dollars. 204원이었고, 그리고 liabilities, 부채 쪽도 보면은, 일단 예금이 이제 실제 고객들이 예치한 돈이 92원. Federal Home Loan Bank라고 해서 여기서도 또 대출 받은 게 28 billion, 그리고 Fed 연방은행에서 short-term bond 빌린 게 또 93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기타 부채가 합쳐서 한 2 billion 정도가 있었는데, 이걸 다 합하면은 부채가 총 215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자산이 204원인데 부채가 215원이라는 건 벌써 자산보다 부채가 거의 한 10빌리언 이상 크잖아요. 이미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자기 자본은 마이너스 10인 셈이잖아요. 이런 상태의 은행을 그럼 JP모건은 얼마를 주고 도대체 왜 인수를 했냐? 뭘 남겨 먹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산정을 해서 인수를 했냐라고 한번 보면 JP모건이 사가기로 한 자산은 이거예요. 채권 자산 30 일단 그대로 다 사가고요. 평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대출 자산 150이 있었고 이것도 다 그대로 다 사가기로 했고 여기 다 사가서 180인데 여기서 기타 자산 한 5 billion 까지도 다 사가기로 했고 또 얘네 그 트랜잭션 덱에 보면은 intangible asset이라고 해서 무형 자산을 또 1빌리언어치를 또 자산을 사갔는데 이게 아까 말한 그 은행의 그 고유의 그 브랜드 가치 프랜차이즈 밸류를 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총 186원을 이제 인수하기로 합니다. 186 billion dollars. 근데 이 자산 쪽만 보면은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현금이랑 other assets 15 그리고 9원이 있었잖아요. 이걸 다 안 가져간 거거든요. 자, 그리고 부채 쪽으로 볼까요? 일단 채권자들이 이제 예치금이랑 그 FHLB에서 돈 빌린 거는 무조건 다 가져가야 하니까 그거 다 싹 인수했던 게 92 billion 그리고 28 billion 그리고 뭐 기타 부채 other liabilities 한 2 billion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합쳐서 122원 이 정도의 부채까지 다 인수를 했어요. 이것도 부채 쪽도 나머지는 다 그대로 냅뒀다는 건데 안 사가고 그러면은 아직 남아있는 거는 바로 이 Fed 연준에게 자 빌려갔던 이 93 billion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뭐 어쩔 거냐 왜 안 갚냐 자 JP모건은 이번 인수를 위해서 굉장히 뭐를 많이 썼어요. FDIC하고 잘 구조를 짜야 했거든요. 일단 FRB를 인수하기 위해서 JP모건이 FDIC한테 지불했어야 하는 돈이 10.6 빌리언이었습니다. 10.6원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 빌리언은 앞으로 5년에 걸쳐서 내면서 나머지 인수자금은 다 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총 지불한 값은 뭐 미래 가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FDIC는 총 JP모건한테 이번 딜로 인해서 60.6원을 받는 거죠. 망한 은행 사가게 해놓고. 자, 그러면은 그 받은 돈을 FDIC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연방기관 대빵인 이 연준에게 줍니다. 아까 JPM이 안 가져갔었던, FRB에서 안 가져갔었던, 남겨두고 있었던 그 15 빌리언 현금이랑 9 빌리언 기타 자산 있잖아요. 안 가져간 거까지 다 이제 합쳐서, 이건 아직까지는 그럼 FDIC 거라는 건데, 이것까지 다 싹싹 긁어서, 그렇게 영끌에서 모은 돈, 총 84.6 billion, 84.6원이 나오고, 이거를 FDIC가 잘 수거해서 연방은행한테 돌려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연준한테 총 갚아야 될 돈은 원래 93 billion이었잖아요. 93원인데, 지금 아무리 영끌해도 84.6밖에 안 나왔어. 아직 10 billion이 지금 남았는데, 이 10 billion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는 그냥 FDIC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돈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DIC 그 펀드에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망한 은행을 사간 JP모건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아까 계산을 했지만 자산을 총 186원어치를 사갔는데 막상 인수한 부채는 122 그리고 아까 인수자금으로 총 FDIC한테 내야 했었던 돈이 60.6이잖아요. 인수자금까지 합해서 총 보면은 182.6 자, 자산이 186 그리고 총 부채가 182.6이니까 결국에는
없었던 자기 자본 혹은 마이너스였던 자기 자본 은행을 인수해 가서 자기 자본을 만들어내죠. 자기 자본은 186 빼기 182.6 그래서 3.2라는 자기 자본을 탄생시킵니다. 이제 망한 은행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자기 자본 아니면 0인 상태의 껍데기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사업적으로 보면은 완전 헐값으로 그 FRC 은행들 실존 계좌들 고객들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뱅커들까지 싹 가져간 셈이니까 다이먼 입장에서는 JP모건 입장에서는 굉장히 굿딜이죠. 굿딜. 참 재밌는 딜과 재밌는 세상인데 요즘 보면은 이 FDIC가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제는 JP모건 같은 뱅크들뿐만 아니라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들, 사모펀드, 헤지펀드들한테도 만약에 파산한 은행의 이 잔재들, 이 평가 가치가 엄청 떨어졌지만 어쨌든 장부상에 남아있는 그런 자산들, 대출 자산들 사가면 loss sharing agreement 손실을 일부 보호해주겠다고까지 나서려고 하고 있네요. 블랙스톤이니 아폴로니 이런 이제 대형 사모펀드들 이번 FRC 같은 비딩에 참여도 못했던 이유가 이제 은행이 아니라서 애초에 자격도 안 됐던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묘하게 풀어서 이제 뭔가 프라이빗 마켓에서 또 좀 해결될 수 있게끔 얘네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은행권을 벗어나는 순간 이게 사모의 영역이라서 여기 사실 어떤 형식이 됐던 FDIC가 개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꼴이 무서워지는 거긴 합니다. 이제 이 일렬에 미국 지역은행의 파산 사태, FDIC 연준의 이 급수습,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JP모건처럼 이런 대형 은행들의 구제금융급 인수 과정을 좀 전부 종합해서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이제 결론은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속도와 이 강도의 금리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취약했던 게 이 작고 포트폴리오 분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다 갖다 버리는 이런 것 안 된 지역 은행들이었고 이게 예전 2008년 금융위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에요.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다른 의미로 그때와는 다른 위기인데 결론은 요즘 같은 시황에서 뱅크가 망한다? 라는 거는 일단 equity holders 주주한테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빵원이에요. 마이너스 아까 마이너스 봤잖아요. 마이너스 그리고 depositors 예금주는 연방은행에서 구해줘요. FDIC가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채권자들, bond holders. 자, 여기도 이제 원래 가격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뭐라도 돌려받게 연준까지 나서서 힘써주고 있어요. 이게 일반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빡치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당연한데, 당연히, 원래 그 캐피털 스택 순으로는 당연히 에quity 홀더가 가장 미치고, 이제 당연히 와이프업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뭔가 당연한 것 같긴 하면서도, 왜 예금주 채권자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구제를 열심히 해주고, 주주들은 갖다 버리는 거야. 화가 날 수 있죠.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행의 밸런스 시트의 특수성 때문이고 아까 우리가 계산을 열심히 해봤던 그리고 이게 아직 안 끝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또 어떤 형식으로든 터질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좀 약간 뻔한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아무튼 이 증시 전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아직은 에quity 를 좀 조심해야 하는 타이밍 아닐까라는 시사점을 한번 뽑아봅니다.